2부가 이제 발송배정 기술사에 대한 부분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가 건축정비설비 기술사인데, 이 발송배정 기술사는 크게 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발송배정 기술사에서 우리가 기본서로 사용하는 게 송배정공학이 있고, 그 다음에 발전공학이 있고, 전력계통공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외적으로 제가 하나를 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 기술용어 해설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세 권의 이 기본서에 대한 계산 문제를 우리 교재에 실어놨어요. 첫 번째가 송배전공학이고, 두 번째 발전공학,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인데, 우리 교재의 이 세 개의 파트 중에서 잘 돼 있는 건 송배전공학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요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송배전공학의 이 내용은요, 건축정비설비기술사의 계산 문제가 중복이 한 7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송배전공학을 앞에서 리뷰집을 만들고 그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놨는데, 건축전기 하시는 분들의 기본서로 제가 송배전공학을 넣어놓은 게 뭐냐면, 그 이유가 이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건축전기 쪽에서는 송배전공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강의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전기만 공부하다 보면 이 전력의 생산과 흐름과 이 사용된 어떤 그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어떤 그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을 굳이 발송배전 기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게, 그걸 보고 나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전원설비라든지 전력 간선이라든지 전력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건축전기에 들어가다 보면요, 이제 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공부, 그러니까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많은 것을 쌓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자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송배전공학은 건축전기와 발송배전 문제가 우리 본 교재에서도 문제가 똑같이 한 70%가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송배전 기술사 시험 대비 기술계산 해설에서 제1장 송배전공학을 잘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3부의 건축전기 설비에서 해당 분야의 문제들이 한 60% 정도를 풀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송배전공학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파트, 발전공학과 그 전력계통공학은 조금 뭐라 그럴까, 정리가 조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지 마시고 오히려 발송배전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본서인 송배전공학, 발전공학, 전력계통공학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보는 게 낫지, 그 책을 보고 또 이 책을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도 발전공학하고 전력계통공학 강의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두 번 이중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본 교재에서 송배전공학에서 송배전공학이 있는데, 이게 건축전기와 발송배전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뭐 고장 계산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 전압이 이게 퍼센트 임피던스법이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 그 다음에 임피던스법이 똑같습니다.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오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요. 얘네들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뭐 삼성 달러 계산하는 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또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송전 특성에 대해서 뭐 송전선로의 길이가 뭐 20km 미만이냐, 100km 미만이냐, 100km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송전선로로 나눠서 우리가 개통을 해석하거든요. 그때 뭐 이제 전압 강화라든지 송전 전력이라든지 뭐 개통의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니까 이 내용이 좀 잘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서제에 대한 어떤 그 개통의 특성을 해석할 때 뭐 특성 임피던스라든지 전파 정수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내용을 일부 좀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들 제가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답이 없더라도 한번 답이 없는 상태에서 백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또 우리 교재에 어떻게 해설을 해놨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항상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원래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줘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한 서너 번 정도 이제 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문제만 봐도 이 문제는 포인트가 어디다, 어디만 내가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이걸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요한 문제들은 별도로 이렇게 뽑아서 이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대칭자표법에 의한 뭐 발전 기본식 뭐 중요한 거죠. 고장재산은 발전기 기본식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게 그대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발전기 기본식을 유도하시오. 뭐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 유도할 때 유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워두시면 계산 문제를 풀기가 기본식을 유도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순서가 바뀌게 되면 그 결과 수식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고장 계산에 대한 거 여기 나와 있으니까 뭐 삼상 단락 사고 전류의 크기에 뭐 성간 단락은 86.6%가 됨을 증명하시. 이렇게 성간 단락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진행파와 필액에 대한 게 우리 교재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파에 대한 거는 또 이존호 기술사가 쓰신 발성배정 기술사 해설 성배정공학의 그 상권에 아마 진행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제가 딱 나오면 풀어보지 않으면 또 어려운데 또 한번 풀어보면 우리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29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3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전력계통공학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전력계통공학이 발송배정 기술사에서 전체 그 출제 비중이 한 7% 정도 되는데 나오는 문제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기본서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요거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좀 부족하니까 그 내용이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해 보시고 이 교재의 내용보다는 그 기본서 송길령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을 보시고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굳이 그 책을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또 시간을 투자하시게 되면 이 에너지가 분산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은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변전공학이 나오는데 이 변전공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제가 송배전공학에 변전공학 파트가 나오는데 이 변전공학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변전 설비 안에는 변압기도 있고 차단기도 있고 모선도 있고 보개전기도 있고 배경 변성기도 있고 피레기도 있고 온갖 중요한 핵심 설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전기와 발성배전 기술사에서 이 파트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본 교재에서도 발송배전 기술사에 있는 변전공학하고요. 그다음 건축전기에 있는 그 문제하고 중복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다뤄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